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제 얼굴을 한번 좀 보여드릴 때가 되긴 됐는데 요즘에 낮에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좀 이제 슬슬 나가서 논다고 지금 녹화할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 얼굴 안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녹화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씻고 좀 이제 제대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천천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거예요.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거고요.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그거 다 되돌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을 한 거죠. 미국 증시는 어제 하루 만에 아침부터 9시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 마감할 때까지 올랐다가 빠지면서 고점도 테스트하고 지지력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력 별로 없음을 확인했죠.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는 어제 하루 종일 고점 확인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지지력 검증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일단 미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지지력은 일단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빠진 거죠. 요게 일단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이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히 비논리적이고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은 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죠. 그죠?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쯤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엄청난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가고 있다. 이건 좀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독특한 면이긴 하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뭐고 쭉쭉쭉 실적이 다 발표가 됐었는데 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어떤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까지 정도 좀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었죠. 근데 PMI 발표가 났던 것이 PMI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어떤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PMI를 좀 주목을 좀 하긴 해야 되겠었죠. 그죠? PMI가 좀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금리와 달러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은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이 흐름이 좀 둔화가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둔화가 됐냐? PMI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게 둔화가 됐어요. PMI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와 달러가 좀 크게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미국 증시는 미리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세계 증시는요. 이런 흐름이 일어났었고, 이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딱 발표가 된 거죠.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더 오르나 했는데 조금 고점을 높이다가 다시 꼬꾸라진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떨어지던 금리와 달러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 물론 이 사이에 어떤 경제지표 발표가 또 있었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봤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금리와 달러가 재차 좀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번 주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PMI 발표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슈팅성 흐름의 좀 조정, 좀 쉬어가기가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로 해서 고점 확인하고 또 다시 되돌리는 과정까지, 그죠? 다시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증시는 다시 떨어지는 이런 과정까지 일단 거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번 주는 어떤 결론을 내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냥 쉬어가게 한 겁니다. 시간만 잘 보낸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증시는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고점을 좀 확인하긴 했는데 아직 저점은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혼조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금리와 달러는 잘 올라가다가 어딘가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조금 빠져갖고 여기서 이제 혼조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어가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흐름으로는 증시가 빠지는 게 끝났다라고 할 수 없고, 이 정도 흐름으로는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는 게 끝났다라고 할 수 없죠. 금리와 달러는 더 올라갈 거고 증시는 일단 더 떨어질 거긴 한데, 일단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증시의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는 것은 실패했고, 달러와 금리가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하는 것도 실패했죠. 더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내려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인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사실 이번 주 내내 오늘 밤 11시 5분에 있는 그 파워르장 연설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파워르장 연설로 인해서 이 증시가 여기서 좀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고요. 어제 하락의 속임수였을 수도 있겠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 5분에 있는 파워르장 연설을 딱 기다리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시장을 이제 어딘가로 보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순리는 그렇습니다. 순리는 일단 증시는 더 빠지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금리와 달러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맞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점검할 만한 이슈는 없고요. 그냥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만 좀 점검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아 증시는 어제 상승,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것 때문에 올랐던 거 다 되돌렸죠. 미국이 하락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못 갔으니까 다 되돌리는 게 맞고, 유럽 증시도 일단 보시면은 부진하게 출발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수치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밤 11시 5분에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30-40분 정도 있다가 시작되는 파워르장 연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건 가볍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마감을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다들 일단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거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하락했죠. 중국이 어제 좀 이렇게 좀 서운했던 거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아시아 증시 일본이고 한국이고 다 크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근데 중국은 서운했죠. 제 생각엔 어제 중국이 서운하고 지금도 중국이 서운하고 이런 거는 어떤 순환매 측면 이런 거로 좀 보시는 것도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 해서 주식이 오르면은 강한 놈을 아무래도 사게 되겠죠. 그치? 지금 강한 놈은 한국, 일본이니까 좋다 그러면 한국, 일본 사고 중국은 좀 소외되고 어떤 순환매 측면에서 이런 반응이 어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증시가 하고 있는 건,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어디가 저점인지, 얼마나 매도세가 강한지 이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뭐 대충 꺼볼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이 어디까지, 이 하락의 기울기가 어디까지 가팔라질 것인가,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지지력은 없습니다. 약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바닥 잡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빠지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뭐 시원하게 빠졌죠. 일본 증시도 어쩌면 어제 고점을 확인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 요렇게 천천히 낮아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다만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약했으니까 뭐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시아권 통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증시도 그래서 막 약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전 고점,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금리도 아시아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움직인 건 아니고, 하여튼 얘도 결과적으로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달러가 올랐으니까 뭐 환율들 당연히 다 뭐 올랐겠죠. 원달러 위안화 약세 나타났죠. 그리고 엔화 약세 나타났죠. 그죠? 전고점에 또 도전하고 있죠. 상승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뭐 찔끔 오르긴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면 근데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2연속 음봉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 조정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일단 그렇게 의미 있는 지지력까지는 안 보입니다. 물론 1320원대에 약한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지지력이 있긴 있는 건데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환율은 더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라는 걸 지지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지선 일단 20원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한 1307원, 8원 정도대에 또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지지선들이 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15원도 있고 8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리들이 지지선이 있다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이제 조금 있다가 개장할 예정인데 하락 출발 예정이죠. 아마 유럽 증시도 근데 비슷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 또 아마 할 겁니다. 요런 싸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근데 이런 상황, 이 중요한 자리잖아요. 독일 증시인데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이런 자리들, 이 자리에 다시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다라는 건 일단은 별로 지지할 의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 하락이 자연스럽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일단 지지력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근데 강력한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에요. 다시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 이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지력이 별로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한국 증시는 또다시 어떤 급락 폭락의 위험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켜서도 사실 반등을 할 수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아직은 바닥 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아직까지는요. 비록 양봉이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꾸 여기 어딘가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자꾸 이런 자리들을 테스트하면서 자꾸 이런 저점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때가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약한 지지력으로 일단 봐주긴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좋은 이야기 나와갖고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에서 여기 328, 329 지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튼튼한 지지력을 가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한 6거래일 동안, 7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의 지지력은 강력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요. 아직 반등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반등 성공할 가능성보다 지금은 붕괴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내내 반등을 하려고 했지만 반등 꼴랑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고 지지력을 확인을 했는데 지지력은 좀 약하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드릴 이야기는 붕괴된다, 반등한다, 미리 김치국 드시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파월 의장 뭐라 하는지 보고 시장 반응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예,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점 높이고 있죠. 예,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이런 게 좀 강한 모습인 거죠. 그죠? 예, 자꾸 이런 모습보다는 자꾸 저점 높이고 양봉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더 건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잘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쯤 했으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목표치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열려있더라도 여기 저항 저항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요 정도. 코스닥은 오늘 강했습니다. 요 정도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환율도 살펴봤고요. 나머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파월 의장 연설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결국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이 아니고 지지력을 누적시켰다라고 이야기하게 됐고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긴 됐는데요. 이 파월 의장님 한마디에 의해서 지난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누적시켰던 게 이게 다 저항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그죠? 직전 저점 이번 주에 만들어놨던 지난주에 만들어놨던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그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오늘 할 겁니다. 그 지지력 테스트에는 파월 의장 연설이라는 재료가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일단 더 빠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금리와 달러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순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무엇이 자연스럽냐, 그러니까 무엇이 순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굳이 따지면은 증시가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가 더 오르는 게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고 그게 순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순리대로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예.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해서 인위적인 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말씀드렸죠. 순리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반대쪽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라면 증시는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특히 미국 증시 단기 쌍바닥 만들면서 튼튼하게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조정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금리와 달러는 조정폭이 상당히 커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논리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논리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뭐 일단 차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대응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